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숙소에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함께 축제에 갔던 친구 2명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A군은 그 뒤 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일주일에 2번 병원에서 심리 치료도 받아왔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자기가 더 살아갈 수 없다, 그냥 친구 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고등학생 사건이라고 표현할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인파에 휩쓸려 골목에 갇혀버렸다. 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었고 함께 있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 사고 후 겨우 구조된 나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엄마는 나를 보며 펑펑 우셨다. 병원에서는 만류했지만 이틀 만에 퇴원을 요청했다. 친구들의 장례식을 한다는데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를 이태원 참사라 부르며 연일 언론과 인터넷이 떠들썩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최대한 서둘러 학교에 등교했다.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도 사고에 대한 충격을 함께 겪고 있는 듯했고 사고 당사자인 나를 위로해주긴 하지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인터넷에서 사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났다. 사고의 충격을 혼자서 견디는 게 어려워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도 받았다. 상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내가 사고의 충격을 극복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다. 나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네, 이 사연이 이제 그 학생이 참사를 겪고 살아남고 이 살아 있었던 43일 동안 겪은 마음이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정신의학 상담 모델에서도 상담을 했고 일반 심리 상담 모델에서 상담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죠, 그죠? 그러면 대체 정신의학에서의 상담 모델에서는 어떻게 상담을 했고 일반 심리 상담 모델에서는 어떻게 상담을 했는가? 소위 말해서 정신의학 의사 선생님은 이 친구한테 어떻게 상담을 해줬는가를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환자의 병에 대해서 정상을 탐색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마치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과 의사로 우리가 빙의를 한 상황에서 하나하나 그분이 하셨을 거. 이 친구가 대학병원에서 5번 갔고 한 번 갈 때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상담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병에 대한 정상을 탐색했어요. 환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태원 참사 생존자이고 사고 후 트라우마로 사고와 관련된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우울감, 불면을 호소하고 인터넷 댓글 또는 주변의 반응에 과도하게 예민하다.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보면서 본인 나름대로 상황 인식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문제를 파악을 당연히 하시겠죠. 환자의 정상을 선생님은 들으시고 당신이 알고 있는 DSM의 진단 근거로 병명을 부여해요. 당장 여기 병명은 PTSD라고 병명을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병명을 주고, 또 주요 우울 장애도 있고, 우울하다니까, 힘들 잠을 못 잔다니까, 불안 장애, 불안하다니까, 수면 장애, 이렇게 병명을 다 붙여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법, 진단명에 따라서 약을 진단을 했는데, 수면제, 항우울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세로토닌 흡수 차단제, SSRI라고, 세로토닌 리테이크 이니비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세로토닌 흡수 차단제인데, 제약사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 제약사 약품명을 아마 처방전에 적어드리겠죠. 네, 항불안제, 이것도 벤조다이제핀계의 항불안제, 또 단골 그래 제약사 그거를 족보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차단제, 이거는 약간 발작적 증후군, 발작 같은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되게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는 이 내전증도 약도 같이 줘요. 그게 이제 교감신경 차단제나 뭐 이런 역할이 되는 내전증 치료제 해가지고 되게 4개 내지 5개 정도, 수면제, 항우울제를 뺄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항우울제, 항불안제는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위장약까지 주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처방전을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겠는데, 분들 많이 만나고 보면 너무나 정답 같은 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상담 및 치료 효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뇌에서 신체의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기관과 전 대상 피질 부위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런 약을 드셔야 되고, 환자의 안정된 일상 회복을 위해 정상을 개선하는 약물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 혹시 장애가 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으니까 꼭 약을 복용하세요. 이게 일주일마다 매번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면 15분, 20분 앉아있는 동안도 상당히 괴롭겠죠. 이 의사 선생님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의사 선생님도 괴롭고 환자도 15분, 20분이 긴 시간이었을까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머니. 5분만 해도 벌써 지루하다는 얼굴 표정을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환자도 그거 아까 질문 잘해주신 분, 본인도 의사 선생님 네네. 몇 번 만나보셨다며요? 네. 그럴 때, 그때도 한 15분, 20분 상담하셨죠, 그죠? 최근에 갔었을 때는 최근에도 가셨어요? 약 효과를 봐야 되니까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셨는데 한 5분 정도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요? 5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이러던가요? 그냥 제가 또 적당히 나왔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았어. 눈치를 보니까 빨리 가라는 눈치니까 착한 내 마음에 선생님을 괴롭힐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니, 의사 선생님께서 약효를 봐야 되니까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어차피 먹지도 않을 텐데. 그걸 이제 선생님은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선생님 앞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아무리 많은 약을 처방을 해서도 어차피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참 할 수 없었으니까. 이야, 진짜 놀랍네요. 본인이 그럼 약사라는 것도 안 밝혔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뭐 의사 선생님 잘못은 아니죠. 네.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A군은 그 뒤 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일주일에 2번 병원에서 심리 치료도 받아왔습니다. 진료받은 횟수가 5번이에요. 한 번 갔을 때 15분에서 20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깊게 이루어졌다면 좀 캐치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부 심리지원 대상이었지만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진 상담은 한 번에 20분을 넘기기 어려웠고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받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이군의 시선, 일주일에 1, 2회 15분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그런데 환자 이군이 1, 2회라는 거는 대학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학교에서 조선해주는 상담
위센터든 상담센터, 학생 상담센터 이런 데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반 심리 상담 모델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또 듣게 되니까. 어쨌든 지금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을 뵙고 상담을 받은 이 아이의 마음을 최대한은 아니고 최소한 조금만 우리가 빙의해가지고 환자의 이군의 시선이라 가지고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타날지. 일주일에 1, 2회 15분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고 당시 이야기 늘어놓는 걸 의사 선생님이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 나중에는 약만 받아서 나오곤 했어요. 아마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선생님 저 괴로워요. 그래 뭐가 괴로우니? 우울해요. 그래 뭐가 우울하니? 제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 네 힘들어요. 그래서 약은 잘 먹고 있고 네 먹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그래서 힘들어요. 그럼 힘들지. 근데 얼마나 힘들 것 같니? 좀 참아봐. 예, 참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계속 참으면 안 될까? 예, 약 먹고 참을래요. 그래, 잘하고 있다. 더 할 말 있니? 선생님 힘들어요. 그래, 너 힘든데. 니만 힘드니? 나도 힘들다, 야. 근데 설마 선생님이 그 말씀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힘들다는 걸 한 3분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힘들다는 걸 이야기했겠죠. 갑자기 이렇게 제가 빙의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의사 선생님이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눈치만 보다가 그냥 나왔다고요. 내가 힘든 걸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건 찾아가는 사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자책. 그렇죠. 제가 왜 이태원 참사를 겪고 이 선생님한테 찾아갔을까? 제가 잘못이지. 제가 그 참사를 겪지만 안 했어도 이분을 찾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다 저 잘못이에요. 전 죽어야 해요. 전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진짜 너무했다. 그럼 이 친구는 자기가 살아있는 게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죽은 건가요? 그거 진짜 무시무시한 질문이네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죽었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유로 죽었는가 라고 할 때 그 질문 자체는 상당히 놀라운 질문이긴 한데 상당히 가슴 아픈 질문이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내한테는 상당히 심한 질문이다. 심지어 사악하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럼 실제로 결과도 계속 가명을 쓰다가 이제 희생자가 되면서 이름이 공개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래 너는 죽는 게 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죠.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라는 거거든요. 왜 정확하게 지금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아까 이 친구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질문으로 내한테는 다가왔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 그런 사악한 질문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도 맞거든요.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하면 우리 모두는 마치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압력을 막연히 무언의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행복한 거를 내가 행복한 척하고 보여주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미친놈처럼 내가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상담 사례 발표하면서 행복한 척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각자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죽음을 택한 이군 역시 행복한 척 해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막연히 느끼진 않았을까요? 심리 상담도 받고 일부러라도 학업에 열중하며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합니다.
괜찮은 척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사실 마음의 아픔이 점점 더 깊어져 갔던 이군. 뭐 행복하게까지 안 해줘도 그러게요. 안 고맙다. 그렇죠. 안 기쁘고 안 고맙다, 안 다행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 바로 너 왜 그러니? 너가 살아남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너가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탄광 광부가 맨날 며칠 만에 살아났으며 국민의 도움으로 대통령의 격려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인 그 무시무시한 나라에서 사는 거 끔찍하다는 생각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이태원 참사 일어난 그 시간에 저 봉안가 어디에서 며칠을 커피 믹서 그거 먹으면서 버텨서 살아남은 그 광부들이 나와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회사 제대로 안전 안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켰다 라는 이야기는 결코 입 밖에 놓지 않게 하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와 대통령 각하의 격려, 그거는 나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영웅이 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내가 그 살아남은 분을 욕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이 영웅이라고 믿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 남 탓뿐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가 잘한 것도 남을 찬양해야 되는 신기한 나라네요. 오이, 오늘 이분 빵빵 터지세요. 신기한 나라 대한민국에 사시는 이 영특하신 분 감사합니다. 오이. 갑자기 국민들의 상황과 높으신 분의 경력? 국민들이 물론 무너진 광산에 갇힌 광부들이 무사히 구출되길 간절히 바란 건 맞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건 생존을 위해 잘 버틴 광부들의 의지, 그들의 마음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아남은 광부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사회라는 통념에 반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온 국가를 향해 박수를 보내게 된 걸까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이렇게나 팽배한데,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10대 학생도 이런 무언의 압력을 느끼진 않았을까요? 살아남은 것에 대해 기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더욱 숨기려 하진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존에 대한 의미보다는 죄책감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었을 이군. 이군이 받았다는 심리상담에서는 그런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살아남은 것도 내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야 되고, 죽는 거는 오로지 내 탓이고, 이거에서 맞춰가지고 약을 잘 처방해 주시는 거를 심리 상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나라, 이게 정신의학 상담 모델에서 일어난 거였다면 일반 심리 상담, 그래서 내 탓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 이태원을 간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 나라 탓이고, 그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탓이고, 그 경찰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한 장관 탓이라고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대통령과 장관은 그거는 그날 용산 지역을 관장했던 용산경찰서 경비과장과 용산경찰서장의 잘못이라고까지 딱 정리를 한 훌륭한 대통령과 장관이 있는 나라, 그게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
라는 걸 또 알려주는 상담이 심리 상담이에요. 일반 심리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와, 끔찍하네요, 그것도. 자, 그래서 보편적 인간의 감정과 사고,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으려면, 그러면 이태원 3사 학생에 대한 상황인식은 어떠냐? 상담자가 바라보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와 행동인 거야. 그렇죠. 상담을 받으러 온 얘는 일단 비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는 애야 라는 인식으로 내담자를 본다라는 거. 왜? 상담자가 그렇게 내담자를 보는 것이 일반 심리 상담의 기본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단으로 느껴요. 왜? 내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태원 참사 생존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 괴로워한다. 트라우마로 부정적인 사고와 우울감, 불면, 불안을 호소한다. 부정적인 사고가 바로 남 탓하고 국가 탓하고, 이 나라가 전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생활을 우린 해야 되는데 안전한 일상을 해야 된다는 이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요. 사고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자주 검색하여 주변의 반응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네가 예민하고 감정적인 게 네 탓이야, 네 못돼 먹은 성격 탓이라고 하는 이 상황까지 이제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박군은 어떻게든 일상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등교하며 학업에 몰두하려고 애썼고 병원에 상담도 다녔습니다. 사고 일주일 만에 등교하는 등 되도록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의지를 보이겠다. 얘 지금 제정신이 있냐?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 한 달 정도 학교에 병가를 내든지 그걸 해야지. 일주일 만에 복귀한다. 아니, 왜? 내신 성적 문제? 아니, 그거는 다 괜찮다고 평균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그 성적을 더 잘 받아야 된다고? 그거 성적 위치, 이 교육의 잘못된 풍조의 문제, 이렇게 이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쉬다가 너무 더 침체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본인이 일주일을 쉬든 한 달을 쉬든 1년을 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나오든 한 달 만에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이제 WPI 상담 모델로 분석되는 거를 들어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번에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장 비결도 보고 용한집에서 점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데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PI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WPI 심리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I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 문제 파. 그래서
이 일반 심리 상담 모델에 따라서 상담을 하시는 분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비정상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정을 하는데 어떻게 판정하냐?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를 병명을 갖다 붙여요. 이게 지금 제가 대부분의 일반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심리 상담이 뭔지를 모르고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 하는 거를 심리 상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왜? DSM에 따라서 병명을 붙이는 의사들이 그 환자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병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쫓아가는 희한한 푸닥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을 심리, 마음을 탐구하고 마음의 아픔을 규정하는 그것을 하지 못한 채로 의사가 병명을 붙이는 그 관행적인 프랙티스를 마치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의 프랙티스로 받아들이는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프랙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랙티스의 영어의 뜻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시작했는지도 알고 어떤 인간이 대한민국에 교수로 와가지고 임상심리 가르치는 교수로 본인이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프랙티스를 셋업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분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미국에서 임상심리 라이센스 자격증은 있으나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대다수의 임상 라이센스를 가지시고 그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의사 코스프레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고 있어요. 병명 붙이는 걸 우선하는. 특히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환자의 마음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병명을 갖다 붙이면 훨씬 더 자기가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는 믿음에서 마음의 아픔을 병이라고 만드는 그 믿음에서 이 일반 심리 상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의 위센터나 학생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교사조차 뭐 임상심리 2급 자격증, 뭐 1급 자격증, 뭐 상담심리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 있는 애들조차 자기들 심리 리포트에 이 병명을 갖다 붙여요. 그렇고 정신과 의사 도장 쫙 찍으면 정신과 의사가 만든 심리 리포트가 되고 전문가 리포트가 되는 이 프랙티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 심리 상담 활동이에요. 마음의 아픔을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 코스프레를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심리 상담 모델이 그러면 해법을 탐구하는 건 병명은 붙여놓고 해법 탐구는 그럼 의사처럼 약을 쓸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의사 코스프레를 심리 상담스럽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 심리 상담 모델에서 일반 심리 상담사는요,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의사는 아까 여러분들이 진단명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하는 거로 의사는 전문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 상담 하는 사람들은 약을 처방을 못하니까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을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심리 상담은 니 어디 아프니? 안 됐다요. 이런 거를 공감하고 경청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거 말고는 심리 상담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배운 심리 치료, 인지 치료, 학습 치료, 정서 행동 치료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뭐 애들이면 놀이 치료, 언어 치료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놀이 치료를 하기도 그 시기하고, 뭐 지금 트라우마 상황인데 인지 학습 치료라도 할까요? 인지 치료는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트라우마, PTSD에 대한 치료를 해야 돼. 안정화 기법, 심호, 복석, 나비포용법, 너는 소중해. 그리고 너가 답답한 마음을 심호흡법, 토닥토닥 안마해주는 안마법.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냐고요?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뭔 소리예요? 놀이치료 한다고 모래 위에서 그림 그리는 거, 그것도 놀이치료 기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치료법이라는 게 이런 훌륭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웃음치료도 해요. 웃어. 이건 웃음치료 기법. 놀랍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일 하세요. 사이코 드라마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다 온갖 방식을 사람들은 해요. 사고에 대한 생각, 사고라는 건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는 몸을 움직이는 거, 운동요법, 열심히 운동해, 트레이드밀에서 뛰어, 산을 올라가,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고 당시의 생각에 빠져드는 시간을 줄인다.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상담을 만일 하게 되면 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비슷한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다르고 그게 실제로 내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가진 믿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거 대부분 사람들 파악 못해요. 똑같네. 운동하라고 그 전에 이전에 들었는데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는데 이리 하지마 이런 거죠. 뉴스나 인터넷 기사의 댓글 등 사고와 관련된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가족과 주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배가 고파? 밥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화 잘 시켜. 이 소리하고 뭐가 달라요? 이걸 상담이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그죠? 그러면서 인지행동치료, 노내, 불면증 치료, 수면위생 수칙들을 지키고 정상이 지속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한다. 드디어 이제 정상이 지속되면, 정상이 심하면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약물 치료도 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이 호전되면 차차 자신이 두려워하는 자극에 조금씩 노출해보는 것도 좋다. 이태원 본인이 깔렸던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친구의 아픔을 같이 느껴보도록 하지? 뭐 이렇게 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나요? 이태원 근처를 피해 다녔어요. 이제 조금 정상이 호전되면 이태원을 통과하는 지하철부터 한번 타보시고요. 더 호전이 되면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그 출구를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이 놀랍게도 이런 트라우마 상담을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심리학 이론에 체계적 탈감화라는 아주 중요한 행동 수정 기법이 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죠. 상담 및 치료 효과는 어떻게 나왔냐? 일반 심리 상담 모델에서. 상담 회차가 진행될수록 내담자의 그 사고에 대한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횟수가 줄어들어 점점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담사는 이제 리포트에 이렇게 된 거죠. 사고의 충격에서 회복돼서 안정화되고 있어요. 점점 나아질 것으로 사료된.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A군은 그 뒤 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일주일에 2번 병원에서 심리 치료도 받아왔습니다.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심리 치료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죽고 나서 그 상담한 사람이 아니 상담에 효과가 있어서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건 상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상담사조차도 또 다른 탓을 하는 놀라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떤 분이 그럼 네가 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지가 알았으면 저가 했을 텐데.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걸 언급하면 많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밖에 없으니까 이런 언급을 하는 저가 아주 싸가지 없는 정확한 프로토콜이라고요. 제가 너무나 이거를 아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네요, 그죠? 근데 그거는 결코 내담자의 아픈 마음을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도 안타까운 게 그분들도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내담자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배우지를 않으니까.
심리 상담을 배우는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뇌 어디에 있을 것이고 신경이나 뇌의 문제가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본인들이 심리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그걸 그냥 막연히 믿어요. 정신과 의사는 뇌 이꼴 마음인데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은 내 속에 마음이 있지 않을까? 내 속에 내 마음은 너무 많아.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내 마음이 무엇일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살하고만. 이구는 상담 초반에는 사고의 괴로움을 하소연하는 것처럼 털어놨고, 상담사 선생님은 괴로운 것이 당연하다, 시간이 지나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와 공감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하소연만 늘어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며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은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냥 빨리 친구한테 가는 것이 걔네들과 지내고, 내가 지금 살아서 엄마 아빠랑 지내는 건 걔네들한테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아서 저는 걔네들한테 가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하지만 저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살아있을 때도 엄마 아빠하고 제가 마음이 잘 통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하고 마음이 잘 통했던 친구한테로 갈래요. 저 혹시 거기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친구를 따라간 거를 엄마 아빠가 너무 잊어버리면 제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잊지 않고 있으면 내가 죽은 엄마 아빠를, 죽어가지고 일찍 엄마 아빠를 떠난 그 죄책감에서 죄책감을 덜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엄마 아빠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말로 표현됐다면, 죄책감을 느끼면 오히려 잊어달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거 참 재밌네요. 본인이 누구랑 연애하다가 그 인간한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 그럴 때 나를 잊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연애 관계일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는 나를 그냥 잊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네 엄마 아빠, 네 자식 아니었다라는 거를 엄마 아빠도 인정해 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죄책감이 크지만은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자식이었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네 잘되라고 내가 니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야. 내가 네가 미워서 두들겨 패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부모한테 얻어맞고 이 자란 자식들은 잘 기억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전화할 때, 야, 내가 니를 괴롭히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야. 다 니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화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엄마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말 없는 이체 금액으로 좀 표현해주면 안 돼? 야, 왜 내가 이체를 하니? 네가 내한테 돈을 이체해야지. 이렇게 이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도 하고 잊어주세요 라는 거는 어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는 죄책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다. 개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 하나만 딱 믿거든요. 그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엄청 거부감이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WPI 상담은 네가 믿고 싶은 그 믿음으로 네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읽어봐라는 거거든. 그러려면 네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WPI 상담 모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WPI 상담 모델은 뭐 가축법을 사용하고 산파수를 사용하고 아무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라서 이 산파수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갖다 붙이면 다 산파술이고 가축법인 줄 아는 이런 마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WPI 상담한다고 배운다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자동이체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 아니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요. 입니다요. 자동이체는 사랑입니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한테는 죽은 그 아이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진짜 이 부모의 마음을 가면 그 펀드,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위로하는 자동이체를 설정을 딱 하는 이걸 하면 희생자를 이름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부모한테는 자식을 잊지 않고 뿌듯한 괜찮은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누가 대신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를 정부가 만들면 되거든요. 희생자 159명의 이름으로 펀드를 쫙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일단 정부 대통령 이름으로 각 1인당 10만 원씩 부의금을 다 넣도록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있는 뭐 장관도, 각 부처 장관들도 다 10만 원씩 부의금을 넣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159명한테 다 넣으니까 돈은 좀 되겠지만은 뭐 어차피 대통령은 본인이 먹고 사는데 지 돈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내는 거는 참 훌륭한 대통령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뭘 치료를 해준다, 뭐 보상을 해준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국민들이 근데 되게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다른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방식이 미국에서 이런 비싼 일이 벌어지거나 뭐 하면 누구를 기리는 펀드 계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누가 총격전에 죽었다 아니면 총격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그 다음 날에 바로 누구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펀드이면 그 펀드에 일주일 안에 우리 돈으로 1억 2억이 팍팍팍팍 다 모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정부가 책임져라 어쩌라 그러고 뭐 자식을 뭐 죽음을 가지고 돈벌이 장사한다 이런 욕이나 하고 이런 거는 하지, 그 펀드를 개설해가지고 국민들이 마음하면 100명이 아니라 200명, 1000명이 돼도 1인당 1, 2억 그거 생기는 거.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이 영웅이라 여긴다면 그럴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이군의 유언처럼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고 삶을 계속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면 그런 마음을 펀딩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겠죠. 너무 돈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표현되는 마음이 진짜 마음인가요? 이런 생각 역시 통념이라는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딱 하나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엄청 거부감 있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세금으로 받으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펀드로 올리면 그리고 이렇게 얼마 세금으로 받으면 안정적으로 지원받는데요. 욕하는 인간은 국민 세금으로 지금 이 희생자들한테 뜯긴다고 욕하는 인간들, 지금도 종로과 광화문에 가면 매주 수요 집회한다고 할 때 희생을 당하신 그분 일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희생당한 그분의 희생을 잊지 말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분들 희생을 가지고 저 돈 떠덕먹는 인간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 나는 거 매주 벌어지면서, 희한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없을 때 죽은 인간이나 나라가 있을 때 죽은 인간이나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다 지 살아있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저렇게도 열심히 찾는 거, 지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찾나. 제가 양쪽에서 다 욕을 얻어먹는 이유를 알겠죠.
그것도 징글징글하게 지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남 죽음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는 인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있는 이 나라에서 진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가. 진짜 이걸 아픔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없어요. 병들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잠시 아픈 게 아니라 이게 평생 동안 약 먹어야 하는 그 병들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병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평생 병이면 그걸 그냥 성격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까지를 아예 다 병으로 아픔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최고의 심리 상담사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부처님과 예수님의 그 심리 상담을 받아도 지금 제정신으로 사는 인간,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이 참 핑계를 대고 먹고 살겠다는 인간들이 설치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더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부처님과 예수님을 다 잘 거룩하게 모신 거 맞죠? 갑자기 걱정되네.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